안녕하세요,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생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만든 영상이니 좋게 봐주세요.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생활 도구인데요. 생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설 유물 도구처럼 옵션이 많은 도구를 만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있는 도구를 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옵션은 슈퍼하머입니다. 낚시를 제외한 모든 생활에서는 1순위로 쓰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슈퍼아머를 포함한 생활도구 옵션 우선순위를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볼 거는 채집입니다. 이제 우선순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슈퍼아머 같은 경우에는 경직 면역이 써져 있죠. 저희가 몬스터가 있는 곳에서 채집을 하다 보면은 캐스팅이 끊겨요, 공격을 당하면. 그렇다 보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데려가는 옵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상 획득 확률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재료가 뜨잖아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로 가져가야 하는 옵션이고요. 네 번째, 내구도 미차감. 내구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수리도 그만큼 자주 해줘야 되고 도구도 자주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에 나왔고요. 다섯 번째, 채집 속도 증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배우는 스킬, 골든 핑거라는 스킬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없어도 빠릅니다. 여섯 번째, 특수 획득 확률 증가는 모든 재료 획득률이 증가하는데 왜 마지막에 넣었냐? 위에 옵션들과는 별도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도로 동작하는 게 확률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래서 별도로 동작하는데도 거의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벌목인데요. 벌목 같은 경우는 이제 채집이랑 마찬가지로 옵션 순위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 주의할 게 있으면 맨 밑에 보시다시피 얕은 바닷가에서 할 거다, 그러면 슈퍼하머가 없어도 됩니다. 얕은 바닷가에서 하는 벌목은 몬스터가 없기 때문에 슈퍼하머가 없어도 진행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슈퍼하머 없이 희귀제로나 기본 보상 획득 확률 증가를 1순위로 넣어두고, 슈퍼하머는 특수 획득 확률 증가보다 후순위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얕은 바닷가에서만 하실 경우에는 말이죠. 자, 그 다음은 7강입니다. 7강 같은 경우에도 위에 벌목과 채집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강은 밑에 보시다시피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네, 돈이 안 돼요.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네. 그 다음은 수렵입니다. 이제 수렵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셨던 옵션들과 같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우선순위가 특수 획득 확률이 조금 올라간 건데, 뭐 후순위에 더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 4, 5, 6등은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구도 미차감이 올라가든 채집 속도가 올라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원하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고고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슈퍼아머, 그 다음은 미니게임 보상 획득 확률 증가, 미니게임 난이도 하락이 있는데요. 이 미니게임이 정말 고고학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넣어놨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상 획득 확률 증가를 넣어놨어요. 저희가 골드를 벌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야겠죠, 이것도. 6, 7, 8번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냥 저들 중에서 그냥 뭐 먼저 뜨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고고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1번부터 5번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고고학에서 낚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하면 좋은 게, 저희가 유물 도구나 전설 도구처럼 옵션이 많은 도구를 뽑기가 힘들잖아요, 골드가 없으면. 그래서 영웅이나 희귀나 재료를 이제 모아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미니게임 보상이 2개 있는 장비 하나, 또 희귀제로 보상이나 기본 보상 획득 확률 증가가 있는 장비 하나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걸 정말 추천해요. 일반용으로 버프 5스택 쌓은 다음에 미니게임을 도구를 바꾸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볼 건 낚시입니다.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티어 재료가 가장 비싸길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본 보상 획득률 증가를 1순위로 놨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미니게임 관련 옵션, 고고학처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네 번째는 특수 획득 확률 증가인데, 이 다섯 번째 희귀 재료가 더 밑에 있죠. 왜냐면 희귀 재료가 정말 싸요. 잉어가 정말 쌉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넣어놨고요. 여섯 번째, 낚시 캐스팅 등급입니다. 높아도 좋고 낮아도 그냥 그런 옵션입니다.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기회선 같은 곳에서 1등하기 편합니다. 일곱 번째, 내구도 미차감입니다. 저희 실링 아껴야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꿀팁 같은 거 하나 드리자면, 그냥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두 개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긴 하는데 좀 많이 귀찮습니다. 이제 생활도구를 마치고 두 번째로 볼 건 영지예요. 왜 영지냐? 영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누른 다음에 영지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제작 시간 감소, 활동량 소모량 감소, 수수료 감소, 대성공 확률 증가가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뭐냐면 우리가 재료를 캐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재료를 파는 경우가 있지만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오레아 재료나 회복약 등을 만듭니다. 그것들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옵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선 영지 레벨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생활 추천입니다. 현재 생활은 6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서 제가 주로 하는 4가지 생활을 각 장단점을 정리해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고고학의 장단점인데요. 장점 3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생활 중에서 가장 생명의 기운 소모량이 많습니다. 무려 180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생활에 비해 비교적으로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낮은 확률로 나오는 전설 유물 키트입니다. 이제 고고학은 트레저 헌터라는 스킬 때문에 가끔 하다 보면 상자가 뜨게 되는데 그 상자를 열면 확률적으로 지도가 뜹니다. 또 그 지도에서 유물 키트나 전설 키트를 낮은 확률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골드벌이죠. 현재 있는 생활 중에서 고고학이 가장 돈이 잘 벌리는 생활입니다. 그냥 재료들만 팔아도 돈이 쏠쏠하게 잘 벌리는데 만약에 영지 제작으로 오레아를 제작하게 되면 수입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경쟁이 매우 심하다, 두 번째로 미니게임 난이도가 높다가 있겠습니다. 고고학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생활은 수렵입니다. 첫 번째 수렵의 장점은 고고학만큼은 아니지만 시간 대비 생기소모 효율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레아 재료 수요로 인해 재료들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렵 같은 경우에는 뜨는 재료들의 가격을 합산하면 생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이 매우 없습니다. 고고학처럼 3티어 재료가 뜨는 지역이 없지만 카오스 게이트 지역이라 채널이 많아 하기가 수월합니다. 네 번째는 레벨이 낮아도 하기 매우 쉽습니다. 수색이란 스킬이 가장 중요한데 10레벨만 찍어도 배우게 됩니다. 단점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생활은 채집입니다. 첫 번째 채집의 장점은 레벨 30을 찍고 골든핑거라는 스킬을 배우게 되면 이전 생활들과 마찬가지로 생기를 빠르게 녹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령의 회복약의 수요로 인하여 골드버리가 쏠쏠합니다. 세 번째, 플래티넘 필드에서 가장 골드버리 효율이 좋은 생활은 채집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얻게 되는 플래티넘 필드의 입장권은 채집으로 다 소모하게 됩니다. 수렵과 마찬가지로 단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생활은 낚시입니다. 첫 번째 낚시의 장점은 다른 유저들과 달리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티어 재료가 가장 비쌉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지도 않아도 돼서 멀티가 아주 편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몬스터들에게 맞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입니다. 생활의 기운이 60 소모합니다. 고고학과는 3배 차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장소 동선 추천입니다. 생활 장소 같은 경우에는 골드버리를 위해서 3티어 재료가 뜨는 곳을 위주로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역 사진과 자막으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렵 장소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생활을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빠이.